제 작품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 작품을 보고 고민이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제 작품을 보고. 그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제 작품을 보고 고민이 해결되는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고민이 해결됐대요. 그래서 아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동서양의 명화를 움직이게 하며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서구에서는 미디어 아트의 세기를 낸 그에게 백남준의 후회란 수식어를 붙이며 열광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에게 일상이 된 디지털 기기가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인남 작가와 함께 미디어 아트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참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술 작가들은 보통 보면 왜 국내에서 먼저 뜨고 네. 해외에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인남 작가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먼저 떴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예. 그 생각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회가 저에게 해외에서 전시할 기회가 왔었고요.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돼요. 그 기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07년도 3월인데요. 예. 저희 선배님이 나가기로 했던 그 아트페어인데요.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대신 대타로 땜빵으로 나가. 행운이네요. 예. 땜빵이라뇨. 참 운명이에요, 이런 거 보면. 예. 맺고 좋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까? 예, 들고 갔어요. 그냥 제가 들고 이제 가- 제 작품을 들고 여섯 점 이렇게 들고 갔는데 외국분들이 그렇게 제 작품 앞에 서 있고 그거 다 팔았거든요. 예. 처음 팔아봤습니다, 작품을. 그때. 처음. 예. 예. 가격은 그리고 지금만큼 비싸진 않았고요. 지금은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거 그때는 지금은 얼마 정도 했는데 한 10배 정도 지금 비싼 거. 그게 10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슈퍼 컬렉트가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슈퍼 컬렉터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분인 거예요? 굉장히 그 콜렉션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작품을 수집하시는 그렇죠, 분들인 거예요. 수집가시죠. 네. 직접 사시고. 네. 우리 저 이인남 작가의 작품을 선호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동양의 고전 회화를 디지털로 재해석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다고 보였다고. 그렇다면 대체 이인남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길래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대표작들을 잠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죠? 예. 자, 이 작품은 무슨 작품인가요? 세안도인데요. 새안도? 세안도. 새한도. 수사 김정희가 그린 제주도 이배 당시에 추사 작품 2009년도 작품인데요. 보세요 지금. 예. 새가 날아들고 수사가 지금 이제 저기 서 등장했고요. 있고.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잣나무와 소나무는 사기 잘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오!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아니 부엉이가 예, 지금 이제 밤이 왔고 원래 이 작품은 6분 30초짜리인데요. 아마 이제 겨울이 왔고요. 시간 여기- 관계상 이제 빨리 돌리고 플레이가 되고 있는. 모든 계절을 담으셨군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집과 이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러니까 이제 추사와 같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제자랄지 또 소치열혈이랄지 조이선사랄지 이런 네, 조이선사. 그 우정이 변치 않는 그분들 가장 어려울 때 그분들을 생각했고 또 그 표현을 이제 이렇게 잣나무하고 소나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봉도가 묵죽도만 풍속화만 그린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사군자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작이 이제 묵죽도. 기봉도 묵죽도인데요. 이게 원작이고 예, 이제 원작입니다. 움직이네요. 낙과를 이제 제 거로 바꿨고요. 낙과를 이인남 작가의 낙과로 세심한 이런 예, 재미가 예. 있네요. 어허
이제 그림에 눈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분위기가 만들어져. 오호.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라는 게 그 원작이 있고 작가님의 또 상상력이 좀 더해진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 작품에 눈이 내리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상상력. 저 잎이 네. 지금 어디 바람에 조금씩 움직였어요. 네. 흩날리고. 야, 누가 저렇게 감히 경이롭습니다. 눈이 쌓여 있다는 자체. 예. 제가 담양이 고향인데요. 이제 이 대나무를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면서 이 김홍도 문축도 원작을 봤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삶이 딱 생각이 났어요. 투영이 됐겠네요. 이게 이제 야, 단원 김홍도가 살아서 이걸 보게 되면은, 만약에 본다면은, 어떨까? 내가 본 게 이거야. 약간 이렇게 이게 생각할 내 것 같아요. 그림이야. 나 언제 이렇게 눈 그러니까요. 내리는 걸, 예? 눈 덮인 걸 내가 그렸다고. 이건 뭔가요? 겸재 정선이 그린 이제 산수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서양 미술사를 세잔의 생 빅토르 산이거든요. 세잔에 이제 네. 세잔이 그린 그 이 산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그림을 그린 건데 예. 유사하죠. 겸재가 그린 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예. 똑같거든요. 합친 거네요. 예, 거의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 교차하면서 겸재 선생 작품이 우수하다. 또 먼저 기하학적인 추상을 먼저 했다. 더 이전에. 한 세기가 앞서서 네. 했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미술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겸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야, 똑같죠. 어떻게 산을 저렇게 똑같이 그렸을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요. 시대에 구도가 사는 정말 비슷하고. 근데 그걸 캐치해내신 작가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보니까요. 예. 더 멋지고요. 예,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근데 작품을 저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작품료는 있습니까?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 저작권은 궁금해요. 이제 지났고요. 이제 70년이 지나면 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명화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야, 이인남 작가님의 경우는 대중들에게 미디어 아트를 아주 친숙한 방법으로 다가가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 미디어 아트란 뭘 말하는 겁니까? 미디어 아트를 되게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서양 회화를 보면 캔버스에 이제 그려진 이제 그림인데요. 예. 그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캔버스. 이게 이를테면 TV를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한 지금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웹이랄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LED 뭐 미디어 파사드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보여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미디어 아트는 움직이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게 사실 뭐 TV나 뭐 이런 그 재료나 그런 것들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죠. 네네. 뭐든지 다 그 재료가 될 수 있고 캔버스가 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바일 뭐 폰도 일상이 됐잖아요. 네. 모든 분들 다 계시고 거기서도 이제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건너편에 서울 스퀘어에서 상영되는 미디어 파사드도 건물 외벽에 크게 보이는 건물에다가 예, 예. 영상을 이렇게 예, 예, 띄우는 예, 예. 그것도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다 네.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고 또.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놀라운 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명화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쉽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고전 작품들도 새롭게 조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거기다가 이제 새 생명을 스토리를 넣어주시고. 그 제 작품이 초기에는 애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작품이 사랑받았던 건 아니거든요. 예.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제 작품이 애면당했었고 작품 앞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제 작품 앞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원작의 의미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내용이 보이니까 네. 관심을 갖는 당연히 거예요. 갖게 되죠. 예. 그리고 동양의 회화와 서양의 회화를 이제 융합해 놓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작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생기셨죠. 있겠죠. 동양의 회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로 움직이니까 또 거기에 내용까지 새로운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혹자는 말이죠. 원본을 너무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예. 예. 훼손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얘기도 하실 분들 그런 분도 있죠. 예, 평가를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품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많이 해서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미술 중에서 미디어 아트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97년도에 첫 대학 강의를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어디예요? 만화과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만화과에서 직접 예. 강의를 예. 해주신 거죠? 예. 미술예박 수업을 하러 갔었는데요.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PC 환경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로잉에서 캡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였고 이걸 미술에 적용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때 발견한 거군요. 예, 발견을 해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아, 현실적인 어려움도 컸겠어요. TV 모니터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캔버스에 비하면 재료비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종이 한 장 값이 아니잖아요. 예, 화가가 캔버스가 필요하듯이 저는 이제 또 다른 캔버스 이제 네. TV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찬차를 이제 찾게 됐고 아, 그게 이제 모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대기업과 연결이 돼서. 그 TV를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그 대기업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신 거예요? 갤러리에서 중간에 소개를 해주셨고요. 근데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TV 안에 TV를 보지 않을 때 제 작품을 리모컨 누르면 제 작품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돼서 콜라보레이션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력의 이제 날개를 참 달면서 이제 세계에서 호평이 이어지는 거예요. 미디어 아트로 정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쳐주고 계시는 이인남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인남 작가의 전시회 작품들 좀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또 잠시 감상하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네. 예, 보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와, 바다인데요. 네, 예, 해돋이 인상입니다. 모네가 그린 해돋이 인상이고요. 네네네. 그 패선에 그 원작이 이제 있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입니다. 예, 예. 그리고 하루의 어떤 일상이 이 패선을 통해서 명화와 또 이 바다의 풍경과 이렇게 지나는 건데요. 빛을 새롭게 한번 보여주는 또 생각하는 그런 시- 이게 오리지널리티는 없습니다. 이게 다 짜여진 거예요. 합성한 거고. 그러면 직접 바다 조합한 파도 소리를 담아온 게 아니라 네, 그거 다 나온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영상이나 이미지들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지털로 조합된 거예요. 그냥 여기 그림에 담긴 소리들도 어떻게 보면 아트의 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색이 좀 변하기도 하고요. 예, 하루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이건 몇 분짜리 작품인가요? 6분짜리. 6분. 이 작품을 6분 동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하루를 참 살았다라는 느낌도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해 지는 거에 따라서 파도 같은 일렁임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요. 석양이 황금빛 석양 네. 물들은 거 보세요. 와. 네. 저 보세요 물결. 이 작품은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물결 그 치는 그 잔잔한 이제 물결인데요. 예. 거기에 빛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서 이건 어떤 작품에 원작이 활용하게 있는 건 아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거죠? 원작이 없습니다. 이 그쵸. 작품은. 예. 와. 우리가 늘 보는 빛인데 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쵸. 호흡할 수 없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빛만 새롭게 보이는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 예. 예. 이건 많이 본 명화인데. 예.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 십자가 대신에 예, 예. 텔레비전을 네. 내고 가시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이 이제 그 아날로그 TV에 그 화면 조정할 때 조정. 나오는 그 이미지잖아요. 포스트잇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 붙였다 뗐다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아날로그 TV를 인식을 하고 아날로그 TV를 알려주고 그 원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의 정상인데 그걸 지우고 TV를 얹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만 이제 국한되긴 하지만 아날로그 TV가 종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아날로그 TV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이 이제 활성화되고 뭐 이런 부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 그 연주곡과 잘 어우러지는 예. 음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작가님 작품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어떻게 그 십자가 대신에 TV를 이고 가고 그 TV 안에 아날로그 TV 종식을 생각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예. 하나하나 담으실 그 이야기의 원천은 어디에 있나요? 아이디어가 주로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대학 때 은사님이 이제 현대미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창작하는 태도,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분을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수업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늘 채집하고 작품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작가님 작품이 어떻게 보면 TV 화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작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나요? 아, 굉장히 야 정말 그러네. 전문가다. 그렇잖아요. 질문이신데요. TV가 망가지면 작품을 못 보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어. TV 사시면 아마 AS 1년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작가님의 예, 작품도 AS 기간이 똑같이 있나요? 그럼 만약 AS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볼 수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체를 이제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될 명분이 나왔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AS를 해드려야 되겠다. 예. 계속해서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네. 예술이 어떤 작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준 것도 이인남 작가의 큰 업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작품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 작품을 보고 고민이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제 작품을 보고. 그래서 참 저 신기했어요. 어떻게 제 작품을 보고 고민이 해결되는지.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은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고민이 해결됐대요. 그래서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좋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동시대를 살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작가로서 또 다른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현대미술 작가로 불리고 싶다고 했는데 대중들에게 작가로서 가장 호소하고 싶은 게 뭡니까? 대중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킬레고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속도로 거기에 정확하게 착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넓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빛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번뇌, 그 엄청난 이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을 통해서 함으로써? 예, 작품이 나오면 그런 새로운 창작이 나오면 그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기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동안의 어떤 사실 즐거워요.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게 물론 맡길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만 그 창작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어떤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어려움도 잊을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큽니다. 네. 예,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작가 이인남 작가 정말 시간을 같이 하면서 기분이 상당히 뿌듯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천의 토크 엔젤은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